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, 딱 그 고요한 시간에 잠이 깨서 뒤척여 본 경험 있으신가요? 네, 아마 많으실 거예요. 특히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런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도대체 왜 새벽에 깨는지, 그리고 그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뭔지, 또 반대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노년기에 새벽잠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 변화일 수 있거든요. 아, 자연스러운 거다.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겠죠? 오늘 그 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제일 궁금한 거요.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더 자주 깨는 걸까요? 그냥 잠이 줄어드는 건가요?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. 첫째는 수면의 질 자체가 변해요. 질이요? 네. 깊은 잠, 그러니까 숙면 시간은 줄고 얕은 잠 시간은 늘어나는 거죠.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숙면 비율이 막 5%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. 와, 5% 엄청 적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그 수면 유도 호르몬 있잖아요. 네. 멜라토닌. 아, 멜라토닌. 네. 이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. 이건 뭐랄까 단순히 잠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노화 과정하고도 관련이 깊어요. 아하, 호르몬 문제도 있군요. 그리고 셋째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 있잖아요. 체온 조절 같은 걸 담당하는. 네, 내부시계요. 네. 그게 좀 앞으로 당겨져요.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더 일찍 몸이 이제 활동할 시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아, 마치 시차 적응 잘못된 것처럼요.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노화하면서 이 시계를 조절하는 뇌 기능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복합적인 문제네요, 정말. 근데 이렇게 새벽에 딱 깼을 때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할 수 있다면서요? 제일 먼저 피해야 할 게 뭘까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제일 흔하면서도 안 좋은 게 시계 확인하는 거예요. 아, 시계 보는 거요. 전 맨날 보는데. 그렇죠. 근데 시계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돼요. 아, 몇 시간 못 잤네. 내일 피곤하겠다.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.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래요. 그 순간 뇌가 딱 각성 상태로 바뀌고 스트레스 호르몬, 그 코르티솔이라고 하죠. 네, 코르티손. 그게 막 분비되면서 잠은 더 달아나 버리는 거죠. 어떤 어르신 사례도 있었잖아요. 시계만 보면 잠이 확 깬다고. 아, 진짜 공감되네요. 잠 깨서 시계 보면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. 그럼 시계는 아예 그냥 침실을 두지 말아야겠네요. 네, 그게 제일 좋습니다. 안 보이게 두거나 아예 치우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?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억지로 누워있는 것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. 오, 정확히 보셨어요. 한 15분, 길어도 20분. 그 정도 뒤척였는데 잠이 안 온다. 그러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건 피해야 합니다. 네, 일어나라고요? 피곤한데. 네, 왜냐면 계속 누워서 뒤척이면 뇌가 침대는 잠 못 자는 불안한 곳이구나.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. 아, 침대랑 불면을 연결시킨다? 그렇죠. 이걸 자극조절법이라고도 하는데 침대라는 자극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차라리 잠시 다른 공간, 뭐 거실 소파 같은 데로 나가는 게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. 15분 넘게 잠 안 오면 그냥 일어나기.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의외였어요.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하라니요. 아니, 목마르면 당연히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물론이죠. 갈증 나는데 참으라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걸 피하라는 거죠. 아, 많이 마시는 거? 네.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좀 변하거든요. 그래서 밤에 마신 물이 생각보다 빨리 방광을 채울 수 있어요. 아,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또 깨고. 맞습니다. 어떤 할아버지 사례처럼 새벽에 물 마시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 보면 잠 다 깨는 거죠.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새벽에 물 한 컵 이상 마신 노인분들이 소량만 마신 분들보다 다시 잠드는데 평균 40분 이상 더 걸렸대요. 40분이요? 꽤 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침대 옆에는 정말 조금만 한두 모금 정도 마실 물만 두시고 주무시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아예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. 목마를 땐 진짜 딱 한두 모금만. 알겠습니다. 그러면요, 침대 밖으로 나왔어요. 잠은 안 오고. 이 새벽 시간을 그냥 멍하니 보내는 건 좀 아깝잖아요.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? 그런 것도 있을까요? 그럼요. 당연히 있죠. 몇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첫째는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,
뭐 보리차 같은 거요. 그런 걸 조금 마시고 손발을 좀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. 아, 따뜻한 차랑 손발 마사지요. 네. 어떤 할머니 사례처럼요.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약간의 체온 변화를 유도해서 다시 잠이 오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. 오, 그거 좋네요. 손발 따뜻해지면 잠 잘 오잖아요. 또 다른 방법은요? 뭐 감사일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솔직히 새벽 3시에 깨서 뒤척이는데 감사할 일이 딱 떠오를까요? 하하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감사한 일을 일부러 떠올리거나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는 거예요. 그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좀 줄여주거든요. 어떤 할아버지 사례도 있었고요. 긍정적인 감정 유도? 네. 또 다른 방법은 걱정 상자라는 건데요. 걱정 상자요? 네.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막 적어요. 그리고 그걸 상자에 딱 넣어두는 거예요.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제 이 걱정은 잠시 여기 넣어둬야지 하고 분리하는 효과가 있대요. 와, 그거 재미있네요. 걱정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. 네.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꽤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. 흥미롭네요. 마지막으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5, 4, 3, 2, 1 감각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불안 다스리는 데도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. 54321이요? 숫자는 뭐죠?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거 5가지, 손으로 만져지는 거 4가지,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, 코로 맡아지는 냄새 2가지, 혀로 느껴지는 맛 1가지.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감각을 인식하는 거죠. 아, 감각에 집중해서 현재에 머무르게 한다. 맞아요. 어떤 할머니 사례처럼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불안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잠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중요한 건 뭐든 한 가지라도 자신한테 좀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. 네, 꾸준히. 결국 새벽에 깨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,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.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요. 잠을 총 몇 시간 잤느냐,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새벽 시간에 잠깐이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게 수면의 질이나 낮 동안의 컨디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. 와, 그렇군요. 잠의 양보다 질,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각해보면 괴테나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도 새벽 시간을 창작 활동에 썼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조용한 새벽 시간이 그냥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뭐랄까 자기를 돌아보거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특별한 새벽 활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